안녕하세요. 똑똑한 강남 여의사 신수의 여성연 대표원장 박정원입니다.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방광염은 모든 여성의 30% 이상이 1년에 한 번 정도 걸리는 아주 흔한 그런 질환이고요. 또한 방광염에 걸렸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꼭 병원을 찾아가시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광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인이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방광염의 경과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마시는 물이나 음식들을 콩팥에서 걸러가지고 방광에 모이잖아요. 이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방광염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요. 소변을 볼 때 아파요. 또 소변을 볼 때 냄새가 나요. 또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또 소변에서 소변이 너무 뿌옇게 나와요. 또 소변을 너무 자주 가고 또 아랫배가 아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광염 증상 중에 다 해당하지는 않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을 때 방광염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심할 수가 있고, 또 무증상으로 증상이 없는 경우에 방광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급성 방광염 또는 만성 방광염, 그 다음에 과민성 방광염, 간질성 방광염 이렇게 주로 많이 나누고 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허니문 방광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자주 생기기 때문에 이제 신혼 때 첫 번째 잘 생긴다 해서 허니문 방광염 이런 에피소드적인 그런 방광염 이름이 있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이제 최근에 생긴 거고요. 만성 방광염은 1년에 3번 이상 또는 6개월에 2번 이상 자주 재발이 되는 그런 경우 만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과민성 방광은 신경계 이상이 생겨가지고 소변을 잘 못 참는 경우, 또 밤에도 소변을 보러 가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과민성 방광염이라고 하고, 간질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안의 벽이 헐어서 또는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한 경우, 또 소변을 보지 않더라도 하복부가 불편하고 아픈 경우, 그런 경우 간질성 방광염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방광염의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변이 모이는 방광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원인이 많을까요? 첫 번째는 감염입니다. 감염은 우리가 세균에 의해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세균은 80%가 여러분 대장균이에요. 이 대장균이 대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방광염의 감염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장에서 나오는 대변에서 나오는 대장균에 의한 방광염이 많고요. 그 외에 우리가 성관계를 통해서 비인균성 요도염이라고 하죠. 임질이 아닌 성병이 아닌 다른 균에 의해서도 방광염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산부인과에 우리 미혼 여성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주부님들께서 이렇게 방광염 증상으로 오셨을 때 꼭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소변 검사랑 STD 검사인데, 이 검사들이 바로 균을 확인하는 검사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감염 말고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자극이 있죠. 우리가 이제 너무 피곤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과도하게 했을 때 요도 쪽이나 이런 데 손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방광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목욕 제품이나 세정제 이런 것들이 너무 자극적인 경우에, 그럴 때도 화학적 방광염이 생길 수 있고, 또 여러분 음식도 방광염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너무 많이 진하게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너무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소변이 너무 방광이 약한 경우에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폐경이 됐을 때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도 방광이라든지 질이 얇아져서 약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걸리지 않지만 약한 방광 때문에 방광염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방광염의 원인을 감염이 있고 또 물리적인 자극도 있고 화학적인 자극도 있고 또 호르몬 변화의 감소들이 들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감염에 해당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방광염의 진단은 첫 번째 임상 증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거나 아프거나 혈뇨가 있거나 또 세균류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소변을 너무 자주 보러 가요. 막 보고 났는데 또 마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죠. 소변 검사에서 WBC 염증세포가 많이 나왔다, 세균이 많이 나왔다, 또 단백뇨가 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제 혈뇨가 있다, 이런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가 방광염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원인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STD라고 하는 질염증 검사 또는 소변의 이 방광염의 약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항생제 내성 감수성 검사, 그 다음에 균 배양 검사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방광염 치료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 일반적으로 항생제를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 정도를 써야지 다음에 방광염에 또 걸리더라도 균이 완치가 돼서 내성이 잘 안 생기고요. 방광염을 3일에서 5일 약을 썼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퀴놀론 계통의 다른 항생제를 일주일 정도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만성적으로 지독하게 낫지 않는 방광염인 경우에는 길게는 3개월 이상 항생제를 약하게 저용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재발하는 방광염인 경우에는 유산균과 크랜베리가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러냐면 우리 여성들인 경우에는 질 분비물이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와 대변에 있는 대장균이 요도를 타고 들어가서 방광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질 유산균인 경우에는 질의 산성도를 유지해서 질의 비정상적인 나쁜균이 증식되는 것을 많이 억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 유산균은 방광염, 요도염, 그 다음에 질염도 많이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린베리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는 크린베리를 방광염 치료제로도 씁니다. 아예 치료제로 쓰는데 이 크린베리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방광염을 유발하는 균들이 유레아 플라즈마 파붐, 유레아 플라즈마, 유레아 라이티쿰 이렇게 유레아라고 하는 비뇨생식기계에 감염을 일으키는 균들인데 이런 균들이 특징적으로 모양이 끝에 꼬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방광에 딱 꼬리에 탁 붙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막 증식을 하는데 이 크린베리가 이 꼬리가 잘 붙지 않도록 하는 또 다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광염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린베리를 방광염 치료제로 주스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똑똑하면서도 정말 똑부러지게 중요한 점을 잘 찝어주고 싶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